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포인트가 오른 63%를 기록했다. 경주 에이펙 성공의 여세를 몰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국익 중심의 실용정치로 업그레이드 될지 주목된다. 미국 보궐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대패하여 트럼프의 지도력도 약해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시진핑,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세계사적 대전환기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은 인종적 반중 선동과 망상적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햇빛을 피하는 바퀴벌레 신세가 되어도 기차는 달리고 역사는 전진한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6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종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곳곳에서 이겼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개입을 했지만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즉 뉴욕 시장 선거에서 무슬림 신도인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뉴섬 지사가 제안한 선거구 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당선이죠. 당선 1년 만에 그동안 종횡무진으로 좌충우돌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의 어떤 행동에 브레이크가 될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중요한 안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 권한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십 년 된 과거에 만든 일종의 경제 비상조치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사들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에 속한다. 의회가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너무 과격하게 관세를 무기화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면은 지금 걸려있는 이 재판에서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화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역시 힘이 있는 것은 언론 보도와 그리고 선거 결과와 재판 결과인 것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상상할 수 없는 독재적 행동을 해왔고 그게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의문점을 하나씩 쌓아왔다고 봅니다. 백악관의 이스트 윙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부분을 그냥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죠. 백악관은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대통령이 멋대로 해가지고 한쪽 부분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건물을 만드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래서는 정말 왕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빠질 때죠. 근데 결정적인 변수는 내년 중간선거입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바꿔지면은 그 길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트럼프의 변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발언권을 행사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수천억 달러가 떼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협상에 대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우리의 국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더라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버틴 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합의한 일본보다는 우리의 합의 내용이 더 유리하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세계적 뉴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우리에게 좀 안심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폭탄을 싣는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런 전략적 무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보수 정권이 하지 못한 것을 좌파 정권이 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변수가 또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펙 경주회담 이전에는 한국 정치판이 과거의 좌우 대결 구도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특히 정청래의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을 막 몰아붙이는 걸 보면서 우파가 다시 결집하는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의 성공을 연장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종의 정리를 했습니다. 즉 헌법 제84조를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헌법 제84조에 따르면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일종의 유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무리하지 마라 해가지고 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뭐 사법부를 혁신한다든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낸다든지 하는 그럴 이유가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정치 긴장도가 약화됐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그리고 민주당도 본의가 아니지만은 결국 실수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절묘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리해지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이 무리를 해야 좌우구도로 가니까 유리해지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정치로 돌아가면은 지금 극우화되어 있는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사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과 글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민심 투어도 하고 토론회도 나오고 페이스북에 연일 글을 쓰면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능력, 뉴스를 만든 능력이야말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제1 조건입니다. 정치인은 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장동혁 현 대표보다 더 많은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요 앞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 앞으로 보수의 재기라고 할까요?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이죠.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지만은 서울시장 선거가 전체 판세의 한 30, 40%를 차지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쪽이 다른 데서 고전을 했더라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사건과 연결되어 가지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기소를 한다면은 과연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 수 있느냐 하는 큰 쟁점 하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누가 출마할 것이냐? 이 자리에 누가 출마할 것이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사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경기도 지사로 출마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든지 이런 주목받는 데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경기도가 왼쪽으로 많이 갔고 오히려 서울이 그 성향이 중도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은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이 미는 후보는 그건 뭐 필패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행동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말과 글의 수준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컬트와 정당 비슷하게 됐고 극우 세력이 미는 장동혁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 단결하자, 개혁신당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게 또 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대단결은 그건 원칙론이지만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은 장동혁 대표는 극우 세력의 등살에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후보 자리를 달라는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는 끝났다고 봐야죠. 또 한 사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물망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김무성 당시 대표와 함께 당시는 대표가 아니군요. 전 대표였지.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할 때 대표였고 그 뒤에 대표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 유승민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결국 파면되도록 한 그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너무나 오래 갇혀 있어가지고 10년 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유승민 씨의 어떤 이미지가 중도 성향에는 먹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유승민, 한동훈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지방선거가 아주 흥미롭게 되는데 큰 구도로 말한다면은 이재명 실용 정치가 계속되면은 국민의 힘은 불리해질 것이고 정청래의 이 극좌적인 노선이 득세를 하면은 좌우 대결 구도로 가고 보수가 뭉치고 해가지고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선거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또 남북관계의 변수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재인의 민주당이 삭스리를 했습니다. 거의. 그것은 곧 직전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온 세계적 뉴스를 독점하면서 그 바람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이끌던 야당이 참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변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의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가 국민들에게 먹히느냐 아니면은 보수 대단결이 이루어지느냐의 변수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 변화겠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약간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정치는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AI 강국이 되자, AI 선도국이 되자 하는 새로운 화두가 거대한 비전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익 중심 정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감사합니다.